거기다 이제 해명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경청해 주시고, 순서로는 이제 그 자보 측에 대한 해명과 바로 학우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작 전에 저희가 처음에 언론사 측에다가 이제 그 사회를 봐주기를 이제 요구했었는데, 이제 주관 교수님과 이제 그 얘기가 잘 되지 않아서 저희 그 사범대학 학생회장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유 있으시면은 저희가 바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범대 학생회장이 사회를 봐도 됩니까? 질문을 하고 만약에 좀 비하 발언이나 폭력적인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제재하는 시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범대 학생회장입니다. 먼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전 2번 측 자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운영위원회 이하 중선위의 입장 표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보에서 중선위원장인 총학생회장의 중립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중선위 입장은 어떠한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범대학 단선위원장 윤우한재입니다. 일단 선거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운영위원 등 선거관리운영위의 구성은 제3측 제6조 2항 선관위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거리시 부회장, 구청학생회장으로 구성되며 선관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3분의 2의 찬성이 있을 시에만 안건을 통과시킵니다. 어떤 점에서 중선위원장인 총학생회장의 중립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건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11월 13일 48호관 개표도 중 단과대 측 부정선거 의혹을 문제 삼아 48호관의 중앙측 표를 개봉하지 않고 모두 세절시킨 점과 대자보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고하지 않은 점에 대한 중선위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학대학 단선위원장 이도연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사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곳에서 개표가 진행되었고, 개표하는 도중 투표용지 수와 인명부 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확인하고 그랬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하였고, 네, 이제 재투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중앙 측 표는 이제 단대 표가 같이 용지를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 측 표도 당연히 맞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만약에 까게 된다면 그 득표 수로 인해서 조금 더 학우들의 민감하게 반응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팟에 세절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18호관 및 그 다음 투표소들의 개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중단을 하자 했지만, 이제 기후 2번 측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왔고, 저희는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다시 회의를 해 투표함을 개표하지 않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네. 어디까지지? 먼저 조금 이거 다 얘기하고. 네,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서 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 단선 위원들의
투표 용지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 48호관이 한 건물에 1000명 이상, 1300명 정도의 학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투표한 인원만 해도 800명 이상이고 저희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선 위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앞 바로 정문 출입문 앞에 배치를 해서 거의 매우 혼잡스러웠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가 저 단선위원장이고 단선위원들로서 더 주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복잡했던 상황에서 이제 저희 후보자 측도 굉장히 부정행위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저희 단선위원회에서 분명 잘못한 일이고 단선위원들도 다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7번 후보자 측에 정말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48호관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는 거는 저는 단선위원장으로서 사회과학대학의 문제인데 제가 잘 책임을 묻고 자격이 없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의 공정성의 문제나 신뢰성의 문제 이런 의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 중문위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공정한 분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사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회과학대학 학우분들도 후보자분들도 투표해주신 많은 분들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투표하는 입장에서 단선이들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으로 마이크를 내리겠습니다. 외국어 측에 다시 한번.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육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투표가 결정된 후 11월 14일 08시경 중선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한 자리에서 현시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린다고 결정했지만 이를 번복하여 기호 2번 측 선본에게 통보하지 않고 과거의 징계 사유로 사퇴시킨 점에 대한 중선위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선위원장입니다. 중선위 회의에 나온 안건들이긴 하지만 징계받지 않은 사항까지 대자보에 게재하는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기호 2번 측과 혼란스럽다 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회의를 할 때 단선위원장들이 이제 동의를 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질문에서 보시면 거짓 공고를 하는데 거짓 공고는 절대 없었고요. 서로의 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제 시행했던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 기호 2번 측 자보에 대한 순서를 시각해서 질문이 하나가 나갔는데요. 다음으로 11월 15일 16시에서 20시까지 회의를 통하지 않고 중선위원장 독단적으로 대자보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여 이번 측이 사퇴된 사항을 조직 공고한 점에 대한 중선위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를 잘못 질문해가지고 답변의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처음 발표한 답변이 11월 15일에서 16시에서 20시까지 회의를 통하지 않고 중선위원장 극단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여 이번 측이 흡수한 사항을 거짓 공고한 점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면은 재투표가 결정된 후 11월 14일 공판시경 중선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한 자리에서 1시간 이후에 사항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린다고 결정했지만 이를 번복하여 기호 2번 측 3번에게 통보하지 않고 과거의 징계 사유로 사퇴시킨 점에 대한 중선위 입장을 다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 08시경 2번 측 선보고 본부장의 제안을 독단적으로 받아들인 점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1번 측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들어왔고 또한 하물며 새 측 35조 1항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되고 공고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이의 신청을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회의했고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였고 3분의 2 이상의 의견이 동의하여 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선거세칙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징계를 가해야 한다는 중선위의 결정을 말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나온 안건 중에 1번 측도 받았기 때문에 2번 측에도 한 번 받자라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단선위원장들과 회의를 안 하고 제 독단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관계상 질의응답은 3분당 1회씩의 질문에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나 시간 정도가 과한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거부해 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정보통신공학과 공학번 방승혁입니다. 아까 중선위원장 측에서는 중선위 회의를 통하지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시키며 공고문을 부착을 하셨고 또한 거기에 대한 기호 2번 측의 사퇴로 1번 측이 당선이 확정됐다는 얘기를 공고문을 부착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독단적으로 하신 이유와 거기에 대한 사과문을 부착하시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회의를 통하여서 회의를 할 때는 당선위원장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겠다는 그런 행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잘못 판단해서 진행하였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신 겁니까? 사과문은 정식으로 써가지고 다시 제가 직접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건경작 공팔학번 최영준입니다. 아까 처음에 2번 측 대자보 1번 사항에서 중선위원장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입장이 중선위원장이 총학생회장이 임명된다는 뜻의 형평성 논란이 아니라 새 측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총학생회장이 중선위원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중선위원장 신분으로 있는 현재 중선위원장의 신분으로 같은 라인의 이익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익규 후보를 당선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편파적인 징계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세칙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총학생회장이 중선위원장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중선위원장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형평성 문제를 지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예편대로 했었고 원래 원칙대로 세칙대로만 했었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긴 건 있습니다. 죄송한데 절대로 그런 적도 없고 거기 나와 있는 세칙대로 했을 뿐입니다. 지금 답변 마치신 건가요? 예,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식품과학과 1, 1학번 박선지입니다. 방금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 지인이 직접 그 중선위원장께서 후보 1번을 뽑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치의 거짓도 없으십니까? 방금 발언에? 노충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절대 그런. 네, 이거 끝나고 카톡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사회교육과 10학번 강동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좀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지금 총학선거가 굉장히 집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총학이 뽑히면은 그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가장 올해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MT라든가 아니면 지금 국립대학교 13개들이 지금 재판을 통해서 기성회비를 받는 등 굉장히 지금 총학의 어깨에 실어지는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총학을 뽑는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다른 총학 선거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따졌을 때 이번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한 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총학에 관련된 선거라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단순히 잘못했다라는 사과문이 아니라 공식적인 징계에 대해서 한번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생각한 게 지금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못한 그러한 것들은 따로 징계를 받는 게 있나요? 혹시 없나요?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번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물론 이번에 저는 그 자료밖에 못 봤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렸으면 징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뜻이 선거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회인데 그런 선거관리 실패한 게 이번 선거관리위원회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단순히 기호 2번뿐만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중선위원장 정양이라고 합니다. 먼저 징계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중선위에서 공정하게 세칙에 따라 세칙이 없는 내용은 학생들에게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여 2분의 1 이상의 출석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과반수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겉에서 봤을 때 2번 측이 징계를 많이 받고 1번 측이 징계를 좀 덜 받았는데 거기에 관해서 아마 많이들 논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중선위에서 뭐 1번을 도와준 게 아니냐 2번만 징계를 내린 게 아니냐. 하지만 저희 중선위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적이 없고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측에 대한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왔고 확실한 물증과 시간적 증거가 없으면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다 기각 처리했습니다. 이 점에서 저희도 1번과 동일하게 2번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질문자가 질문하신 사항은 기호 2번에 대한 징계를 주는 것처럼 중선위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칙상 일반 학생들에게도 징계를 못 드리는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운영위원회도 징계를 받지 않는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추가 제가 그 말씀드렸던 요점은 그게 아니라 지금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좀 관심이 없긴 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방금 한 사실인데 지금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저번에 총학생 회장이셨습니까? 지금 총학생회장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지금 방금 알았는데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봤을 때 그냥 국회의원 하시던 분들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그냥 다른 장관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약간 좀 그냥 공기관의 사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향력이 있는 분이 다른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 기관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 같은 제3자의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학생회장님의 의견이 선거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냐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이거는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해 될 거라고 느끼고, 그리고 다시 본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선거 관리에 실패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징계는 어디서 해주냐, 저는 그거를 지금 총학에서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지금 학생의 총학이시라면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고요. 그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견제하는 입장의 기관이 전혀 없다고 학교에서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해결책이 단순히 이번 총학 선거뿐만 아니라 좀 더 하나의 해결 대책을 내놓아야 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멤버분들이 지금 각 당대 회장님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기 때문에 순천대학생 학생의 그냥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지금 선거관리 하시는 분들의 전원 그 사퇴를 요구하고요. 그거에 대한 공백 자리는 각 단과 회장들 중에서, 그러니까 단대 회의를 통해서 단과 회장들, 투표로 선별된 단과 회장들이 한 명씩 다시 그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에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공고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잘못된 점을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 그런 법적인 공고문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원대 산선위원장입니다. 질문 잘 들었고요. 일단은 이 세칙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 세칙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거고 쭉 대물림 받은 거고 이거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이 세칙에 대해서는 희생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으셨는데 일단 학교에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마땅히 그래야 하면은 그러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금방 전에 안녕하세요. 수학교육과 장희선 1학번입니다.
네, 금방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세칙에 대해서 수정하신 적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지금 다운 총학생회의 그 징계 사유 이유에 보면은 제22조 2항에 의거하여 4시간 이내 시정조치 불이행 한 건에 대해 경고를 내려야 하나 중앙선거위원 회의 결과 시 시정해가지고 명령 불이행 시 주의를 주고 그 후에도 불이행 시 경고를 주기로 의결하였다는 사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를 제가 수정한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듯이 여기 세칙에 나와 있지 않은 항목이나 세칙에 세칙이 약간 불합리하다는 것 자체에서는 저희가 회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논란이 된 시정, 그 다음에 시정과 주의, 그 다음에 거기서 시정을 받았을 경우, 주의를 받았을 경우 바로 경고를 한다. 경고 조치를 한다. 그 사안에 대해서 너무 시정 조치를 받았지만 너무 가혹하지 않냐. 하려고 했다라는 말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더 궁금했던 사항은 그 세칙 보면 제6장의 징계 부분에서 제22조 보면 1항에 시정명령과 주의를 즉시 해당 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즉시 통보하고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선위 측에서는 이번 후보께서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통보를 하였으며 그에 대한 공고를 하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리 공고는 안 올라왔던 걸 알고 있고요. 투표 중간에 회의를 소집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 번에 말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중선위 측에서 문제를 일으킨 가장 처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칙에 따라서 운영을 했다고 분명 중선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세칙을 지키지 않고 하신 거니까 저는 기호 2번을 지지하지 않고 기호 1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호 2번에 대한 징계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칙대로라면 분명 구두로 주의를 줬어야 됐고 통보를 했어야 됩니다. 그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후보들에게 공정하게 투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세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후보의 자격을 박탈시키기 위한 세칙이 아니라 누구든지 최종까지 가서 투표를 받을 수 있게 최대한 배려를 한 세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선위 측에서는 그거를 그냥 징계를 주기 위한 세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선위 측에서 제시하신 사항들이 미리 경고 조치랑 취해지지 않았으면 그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번 측의 사태가 확실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공고를 했는데 방금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공고를 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고 안 들립니다. 그전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고를 하였고요. 이제 그 의회 걸 이제 제가 공고를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태에 대해서는 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증거 자료도 있고 이제 회의를 통해서 좋은 점을 생각이 아니에요. 저기 전원 7명들이 3분의 1 가는 전원 7명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행한 겁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연결해서 좀 답변이 부족하다 생각되어서 다시 질문 드리는데요. 그 증거들이 확실하다고 하셨는데 저 증거 사진들 중에 의전이 투표하면 손을 댄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세칙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파급 효과가 어떤지 그 문제가 뭐 선거에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 사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점은 아마 그
제가 듣기로는 그 학생이, 그러니까 그 의전이 살짝 나와 있는 투표 용지를 툭 치고 그 다음에 함이 삐뚤어져 있어서 살짝 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저거 잘못됐네 하고 바로 카메라 들어서 찍을 수 있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순간 치고 미는 걸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보면은 다들 보셨겠지만 카톡 그거 상호간에 얘기를 하는 거면은 분명히 자기가 쓴 거는 한쪽 편에 나옵니다. 그거 누가 보낸 건지 당연히 알겠죠. 그러면은 분명 그 둘이 알고 있는 지인이라는 관계인데 그런 건 대체 어디서 모으셨습니까? 그게 기호1번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청와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방금 명백한 증거라고 하셨는데 그 과연 명백한 증거가 맞습니까? 저희가 그 사진이나 증거자료 받을 때는 누구 개인에게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회의 중에 회의의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다 모인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통한 시행을 했던 거고, 투표한 말고도 증거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모든 정황을 봤을 때 그렇게 결론 내린 것 뿐인 거지. 제가 질문한 거랑 좀 답변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정황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투표함 말고도 증거 자료가 되게 많이 있고 저희 그러면 투표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과연 파급 효과가 크고 그걸 찍은 사람 도대체 누군지 밝혀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밝혀줄 수가 없습니다. 익명성이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표함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지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 말고도 여기 단선위원단들이 다 동의한 겁니다. 먼저 드신 분 순서대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국 실무국장 중어중문학과 1학번 박가람입니다. 네, 저희가 먼저 토요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사건 정리 파일을 올렸습니다. 이 파일이 많은 학생들이 보았고 그 가운데서 여론이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 중에서 가장 큰 의견은 갑작스러운 기호 2번 측의 자격 박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증거를 통해서요. 그리고 또 가장 큰 학생들의 의견 중에서는 중선위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중선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48호가는 지금 대자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내일 있을 찬반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내일 찬반 투표를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공과대학 당선위원장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선위원장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누구에게 특정 인원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은 중선위원 중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의를 가지신다면 답변 대상을 중선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공고를 한 상태고 계속적인 중선위의 번복은 여러분들의 의구심만 살 뿐이라서 잘 안 들립니다. 예, 진행할 예정입니다. 뭘 진행한다고요? 선거. 찬반 투표를 아까 자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네, 공고를 한 상태고 더 이상의 번복은 이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주시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찬반 투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알기로 찬반 투표에서 반대가 돼도 다시 한번 이 기호 1번을 가지고 다시 또 반대 찬반 투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투표율이 50%가 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고 투표율이 50%가 넘은 상태에서 반대가 50% 이상이 넘으면은 그 후보자는 사퇴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다른 번 질문 받겠습니다. 예, 수학교육과 3학년 정태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선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 많이 쟁점이 됐던 문제인데 만약에 2번 후보자가 자격이 박탈이 되었다면 투표 전에 자격이 박탈이 되고 저희는 1번, 2번 후보를 투표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1번 후보를 찬반 투표를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투표 결과가 문고된 이후에도 24시간 이내에 이의제기가 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저희들은 받아들일 의무가 있습니다. 개표 중간에 그러한 제보가 들어왔고 개표를 중단한 후에 그런 제보가 들어왔고 저희 중선위에서는 그런 제보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 저희 중선위 결과를 이렇게 공고해 드린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가장 맹점이 되고 있는 게 징계 사유 및 징계 경중의 부적절함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세칙을 찾아봤는데 지금 2번 후보자의 징계 위반 사유에 크게 지금 두 가지 조항에서 계속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조 2항 선거 유세, 인터넷, 휴대폰, 문자 등으로 일절 선거 유세 활동을 금지한다. 21조 4항 사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중선위 회의 결과를 통해 경중과 파급 효과 등을 따져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우선 이건 맞습니까? 세칙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세칙도 페이스북인가 계좌부 올렸나요? 몇 조 몇 항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적으신 세칙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랑 정황을 알고 싶은 건데 지금 계속 너무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정확한 정황이랑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도 뭔가 의문점이 해결이 되고 그래야지 이 회의도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징계 내용 확인이랑 징계 내용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정황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아까 투표랑 관련된 것도 의구스러운 점이 많은데 자료가 많다고 하시고 지금 정확한 정황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확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증거 자료를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진으로만 증거 자료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정황이 궁금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은 거기 선거하는데 원래 단선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만약에 그 자리에서 했든지 아니면 공고가 됐을 텐데 그러한 정황을 저희가 잘 모르고 저희가 지금 본 사실은 사진만 보고 이게 그냥 투표하면 손절됐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건데 그 부분이 좀 의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일날 투표하면 손에 터치를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21조 사항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징계 수위를 경고로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신 건지 확실히 해주십시오. 생명대 단선위원장 김지영입니다. 저 지금 기호 2번이 받은 징계 사항으로는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걸 다 설명하고 마지막에 투표함까지 다 설명을 원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첫 번째로는 수칙 15조 2항에 의해서 인터넷과 전화, 문자 등의 선거 유세는 일절 금지한다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이제 이번 선본 측의 그 의전이 유세복을 입은 이제 단체복을 입은 그때 이제 얼굴이 나오지 않은 옷만 나온 사진을 SNS 프로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보고 단체복을 입으면은 모든 학우들이 볼 수 있고 좀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여 시정 조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 유세 장소를 할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유세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장소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번이 정해진 장소가 기숙사 식당 앞이었습니다. 근데 기숙사 식당 앞에서 했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그 맞은편에 이제 학우들이 다니는 길 옆에 통학차 있는 곳에서 유세를 하게 되어서 이제 근데 저희가 그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유세 장소를 옮겨도 되냐는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걸 이제 보게 되어가지고 여기서는 주의 1회를 주었고 이 주의를 준 지 이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유세 시간이랑 유세 장소가 아닌 곳에서 피켓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유세 장소 및 시간이 아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를 일반 학생들도 알게끔 설명을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저희가 점심 유세 시간이 1시 20분부터 2시까지인데 이때 2시 이후가 지나서 나고송 앞에 화단에 이제 기호 2번을 상징하는 피켓이 이제 꼽아져 있었습니다. 화단마다. 그리고 그 나고송은 유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점심 유세 장소가. 그래서 그거는 유세 장소도 아니고 유세 시간도 아닌 곳에서 그렇게 홍보물이 무단으로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날 말씀해 주신 거는 중선이 자체에서 나구송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문자에 있습니다. 그게 그날 나구송이라고 해서 저희가 나구송에서 한 거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징계 사유를 받은 이유는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가 거기서 피켓을 꽂아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놓고 그냥 간 정황이었는데 거기서 나구송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중선이 자체에서는 유세 장소 위치 파악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징계를 내리신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유세 장소 그래도 유세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2시가 유세 시간까지인데 그 시간이 지나서까지 그 피켓이 방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중선이 자체에서는 지금 정황 자체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방금 좀 전에 생명대 당선위원장님께서 그날 유세 장소 나구송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징계 자체가 그렇게 나온 거면 정황 자체도 파악을 하시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징계를 내린 거 아닙니까?
제가 유세 장소에 있어서는 좀 착오가 있었던 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네네. 저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게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판단을 하고 징계 내린 것 자체가 중선의 큰 잘못 아닙니까? 그런 중립성이 비춰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생명대 단선위원장이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장소를 착오를 한 거지, 저희가 그때 당시 정황이 그 장소가 아닌 위치라고 저희가 회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나구송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나구송 이후에 이제 강방이라고 해서 강의실을 도는데, 거기에 관해서 이제 이번 측이 유세 시간이 아닌, 유세 장소는 맞았습니다. 근데 유세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그러한 피켓들을 거기다가 계속 걸어놨고, 전날에도 유세 장소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선거에 대한 태도가 조금은 불성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저희는 경고 조치를 내렸던 겁니다. 회의록 공개 가능합니까? 예, 회의록 원하시면 회의록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수학교육과 1학번 신유정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원래는 장소는 틀리지 않았지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장소가 틀렸다고 착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생명대 단선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말할 때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장소를 잠깐 헷갈렸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그때 생명대 단선위원장이 농화를 간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회의를 했을 때는 장소에 관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유세 시간과 그리고 선거에 대한 그러한 성실한 자세, 전날에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문제에 유세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징계를 내리실 때는 이번 후보께서 두 번째로 실수를 하셨을 때는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가요? 네, 장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제 페이스북 다온 총학생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신 부분에 3번 사항에 의거 21조 사항에 의거하여 주의를 받은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점과 유세 시간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홍보물을 이용하여 직접 홍보를 하였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제 다온 총학생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시간대가 이제 2시까지가 이제 나구송이고 2시 이후로는 저희가 강의실을 돌도록 하였습니다. 유세 장소가 강의실이란 말인데, 그렇다면 나구송은 유세 장소가 아닌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물론 거기서 유세를 했었습니다. 나구송에서 2시까지는. 근데 2시 이후에까지 저희가 유세 장소를 나구송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번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는 2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구송에서 홍보가 선거 유세가 끝나고 그곳에 두고 간 것인데, 처음 말씀하실 때 나구송이 홍보 장소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착각을 해서 말씀을 잘못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잘못하셨다고 하셨고,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을 때 여기서만 실수를 하신 거고 징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생명대 단선위원장이 생각을 했을 때 점심 유세 조차도 나구송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게 유세 장소는 나구송이 맞다. 근데 유세 시간이 2시 이후의 장소는 나구송이 아니다. 라는 말에서 이렇게 전달해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좀 약간 혼동이 있으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통된 생각입니다. 네. 기계공학과 공과학번 김용래.
지금 중선위의 중립성에 대하여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제가 궁금한 사항은 개표 전에 주의 및 경고사항으로 인한 후보자 사퇴를 발표하지 않고 개표 후 48호간 초과 투표로 인해 재투표를 결정한 이후에 급작스럽게 후보자 사퇴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사전에 그런 제보들을 받아서 징계를 내린 다음에 갖고 있다가 개표가 중단된 다음에 이렇게 그런 징계들을 공부한 게 아니라 개표가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저희가 48호간의 투표 용지와 그리고 임명부 숫자가 맞지 않아 개표를 중단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잠시 회의를 하고 있는 중간에 제보가 들어왔고 중선위에서는 그러한 제보를 받아들여 징계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고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수항공학과 일반권 강찬입니다. 뭐 개표 그 중이나 뭐 개표하는 중에 들어온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리셨는데, 현재 이제 기호 1번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나온 1번에 대한 부정행위들도 징계를 내리고, 거기에서 징계 사유가 경고 3번이 되면은 뭐 자퇴를 시키실 것인지, 그리고 찬반 행위 투표를 하면서 솔직히 일본이랑 한국이랑 축구하는데 심판이 한국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새로운 사람을 그 중선위로 놓거나 세칙을 조금 바꾸는 형식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기호 1번 측이 징계를 받은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징계를 내린 것이고, 그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찬반 투표를 진행했을 때 추가적으로 1번 측에서 그런 선거법 위반 한 행위가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징계를 내려야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징계 사항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1번 측도 선거법 위반 행위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 이제 거기서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그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징계를 내린다면은 이제 사퇴까지 가는 경고 3번이 맞다면은 저희는 1번 측도 사퇴시킬 예정입니다. 생각입니다. 지금 중선위원장 자체의 중립성 여부가 판단이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일반 하부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질문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사회자로 임명을 받은 상황에서 좀 이 공청회에 대해 많은 하부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한 하부당 질문 하나만 드리기로 했었고, 이제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손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다 답변이 마치신 후에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을 때 한 번 더 질문하실 수 있게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하시면 제외하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방금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공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했던 질문인데 솔직히 공정성이 스스로 이제 나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 해도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여당 야당에서 새누리당이랑 민주당이랑 선거하는데 선거위원회가 새누리당이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지금 여기서도 다원이랑 뭐 다른 학생회가 싸우고 있는데 선거위원회가 중앙선거위원회가 다원 학생이다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고 한데, 거기서 지금 재투표, 찬반 투표를 할 때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다른 사람으로 임명을 해서 바꾸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세칙에도 나와 있겠지만 현 학생회장이 중선위원장 올라온 게 이제 나와 있고요. 중립성의 여부로는 이제 단선위원장도 다 동의한 거기 때문에 징계 때문에 몇 회 다 단선위원장도 동의했습니다. 전체 학생들이 대부분의 하부들이 원한다면 세칙을 세칙의 중립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생각되는 세칙이라면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학생들이 세칙에 있는 부분에서 말한다면은 어떻겠습니다. 근데 이 세칙과 학생 예칙과 이런 부분은 전학대회를 통해서 세칙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면 전학대회를 통해 세칙 개정하겠습니다. 네, 기계공학과 공학번 이용철입니다. 저는 먼저 이번 측의 징계 사유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읽고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것은 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징계 내용인데 도대체 그 징계 사유를 왜 다원 총학생의 페이지에 올라왔는지 그게 일단 가장 궁금하고요. 다른 타대학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경고나 그런 사유 등을 다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왜 다원 총학생에서 그것을 올렸는지 가장 궁금하고, 또 48호관 개표함에 있어서 세절한 건데요. 그 학우분들이 시간 내서 다 투표한 것인데 도대체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그것을 그 당시에 세절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투표를 했으면 그 투표는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세절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내일 있을 찬반 투표에 대해서 그 개표 과정은 또 이번에 그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를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과대학 당선위원장 이승현입니다. 페이지에 올린 것은 저희가 일단은 중선이 그 학생회실이라는 게 총학생회실이 바로 중선위원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중선위원실이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중선위원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애들이 올리게 되기 때문에 그 소속된 거는 이제 다원 총학생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명한 글에서는 그냥 해명에 대한 내용만 봐주셨으면 하고요. 또 어떠한 질문이시죠? 학교 홈페이지까지 이제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정정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중선 측에서 저희 홈페이지보다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 신분으로는 게시가 안 되었고, 어제 새벽에 그 많은 학우들이 이제 SNS상에서 이제 세칙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늦게 하고 내일 학생조가 찾아가서 올린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중선회를 통해서 동의하에 다원 총학생 그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던 겁니다. 시간 관계상 앞으로 두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끝났어요? 답변이 다 안 됐습니다. 안 됩니다. 세절에 대해서는 그 사회과학대학副본장님께서 세절을 해주라고 제가 고중선에 제안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방금 제가 세절을 부탁드렸다고 했는데, 저는 분명 그 개표 세절을 부탁한 게 아니라 표 확인을 하고 세절을 부탁드렸는데 단선위원장이 바로 세절을 시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단대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대표가 아니라 저는 단대표는 이제 세절을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중앙권은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이제 말을 했더니 세절을 시킨다고 하길래 그럼 표로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세절시킨 학생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그 중선위에서 세절하라고 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선이 반대 선거 표에서 득표율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중앙선거 투표하면서도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중앙선거 상무장한테 묻지도 않고 중앙선거 투표함을 아예 세절시킨 점에 대해서 그 사유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13일 목요일날 저희에게 재투표 공지를 하셨는데 저희한테 그날 월요일에 재투표를 저희한테 공지를 하시고 저희 7번 선거 측에 말도 없이 다시 화요일날 바꾸신 이유는 무엇이고 화요일날 선거 시간을 왜 1시간 더 늘리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후 중선위원장 정리합니다. 그 여러분 의견들 그리고 학우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듣게 돼서 저희 중선위에서 잘못한 거 인정하는 바가 많은 부분이고 또 세칙에 관련돼서 학생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회가 있는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세칙에 관련돼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하거나 또 앞으로 중선위의 행보에 대해서 중선위가 계속해서 존립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안건을 내주셨던 과회장들을 대체할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 후에 빠른 시일 내에 공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의 찬반 투표는 그럼 있는 겁니까? 방금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일의 찬반 투표가 있는지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이규 후보님, 1번 후보님에 대한 찬반 투표를 계속 진행할 건지 그게 결정되지 않으면 오늘 여기 있는 지금 다 안 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 딱 하면 오늘 이 자리 깔끔하게 끝날 것 같은데 예, 중선위가 저희가 중선위로서의 지금 신뢰성이 낮고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공정성 여부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게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 여러분들이 납득하실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저희 중선위에서도 진행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찬반 투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중선위가 개편이 되거나 해서 그 이후에 중선위가 정말로 학생 여러분들에게 신뢰성 있고 공정해진다면은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찬반 투표는 없는 거로 달랑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내일 있을 찬반 투표는 중선위 회의 결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인정을 하신다는데 또 회의를 같이 거쳐야 되는 겁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보면 그 중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이미 중립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중립성이 무너졌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학우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다 인정한다 해놓고 결과는 다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서 또 공포를 하겠다. 이러면 만약에 다시 또 찬반투표 한다라고 공포가 나왔을 때 이 공청회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계속 누구 늘어져야 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에 있을 찬반투표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다음에 이게 만약 있다고 하면 또 공청회가 또 해야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보는 이유가 보니까 절대로 내일 찬반투표가 공정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도 그 찬반 투표회를 다시 끌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거 두 개만 말씀해 주시면 이 자리는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yes or no로 대답해 주는 문제지 절대 이거는 뭐 또 조율을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립성은
선관위의 중립성은 무너졌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없는 발언은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는 발언만 딱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중선위 의원들이 2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했고 또 그리고 공개된 장소이긴 하지만 3분의 2 이상의 의견으로 내일 찬반 투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선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질문에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아까 2개 맞는다고 했으니까 1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절에 대한 거 답변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세절에 대한 말씀. 세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상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 내년에 위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세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세절에 대한 답변을 마저 해주시고 그 이후에 시간상이 됐든 질문을 몇 개를 더 받거나 하는 거는 나 답변 듣고 다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있어야 돼. 무조건 찬반 꼭 해라. 너 4시까지 있을 거야. 나 2시 임장돼. 말씀드려야 돼. 이걸 어떻게 놓쳐. 발표는 가야 돼? 발표는 가야지. 입장 발표하시는 거는 저희한테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실 거면 하시면 돼요. 하시면 발표는 저희가 중장이니까 언론사 요청은 필요하니까. 저희 세절에 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과대학 48호간 투표소에 표를 개표를 하고 약 3표가량이 초과가 돼서 반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투표를 해야 된다 결정을 했고, 저희가 중앙표 같은 경우에는 반대표와 동일하게 배부를 하기 때문에 넘버링을 적고 동일하게 배부를 하기 때문에 중앙표도 저희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세절한 것인데, 저희들이 이러한 판단이 잘못된 것 같아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그 답변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세절에 관해서 3장이 더 나왔다고 하셨는데 페이스북에 보시면은 15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플을 잘못 인정하겠습니다.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 올렸던 것도 저였고 그때 개표에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을 때 총 명부 수는 이제 투표 인원 명부는 825명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투표 용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만약 정확한 단계로 투표가 이루어졌을 때는 825번에서 투표 용지 번호가 끝나야 합니다. 그거는 정확하죠. 네, 맞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투표 용지에 나온 번호 수가 840번까지 나왔고요. 그 상황에서 아까 이제 사회과학대학 회장이 말을 한 거는 중간에 단선 위원들의 실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840번까지 번호가 나왔고 임명부는 825명이기 때문에 투표 용지상에 오류가 생겼다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둘이 말하는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한 명은 15장이라고 한 명은 3장이라고 하시는데 그 15장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투표 인원수가 825명이었고 투표 용지에 나온 번호가 840번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번호가 824이고 실제 용지가 840장 맞습니까? 실제 용지는
유실됐다는 거 아니에요? 유출됐다는 거? 실제 용지가 840장이 됐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넘버링을 적을 때 단선 넘버링이랑 점수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을 하셨냐 이 말입니다. 저희 말은. 실제 용지가 몇 장이나 됐습니까? 실제 용지가 828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부 숫자는 825명이었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세본 결과 825명이 제 차 3차에 밝혀졌고 하지만 넘버링 840번이었기 때문에 그 사범대 부단선위원장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착오가 있어서 리플을 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다시 한번 죄송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표 파일은 다른 표수는 어디 간 겁니까? 840번까지 28에서 40번까지 나머지 거기서 이제 단선위원들의 이제 표를 배부함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음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세절한 표 이외에 투표를 했던 표들은 현재 모두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송한데 방금 명부가 825명이었는데 828번까지 나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828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번호가 826, 827 가다가 바로 40으로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시험점 있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분명히 세 장이라고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장이 더 나왔는데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까? 여러 번 확인했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확인 안 하시고 새로 통일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국방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속 모니터하고 하셨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하셨습니까? 숫자는 저희가 투표 용지의 개수는 825장이 맞고 제차 3차 세어봤습니다. 근데 넘버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번부터 이렇게 825번까지 대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말씀만 들어보시면 솔직히 다 똑같은 생각 하시는데 사람 죽여놓고 죄송하다고 하는 건 똑같거든요. 계속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죄송하다고 하면 그게 언제 끝납니까 이게. 방금 넘버링 840번 나왔다는데 그럼 40번은 확인했는데 그 전에 거는 뭐 어떻게 확인하신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투표 개수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 투표 용지의 개수 그리고 운영 개수 말고 넘버링은 제대로 확인하셨습니까? 갑자기 840번이 나왔는데 825나 뭐 이런 숫자로 차례대로 나가야지 갑자기 840이 나오려면 3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15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지 개수만큼 투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중선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중어중문학과 학회장 박파락군 이승우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대답도 제대로 못하시고 하는데 어떤 단체든 뭔가 잘못했고 책임을 질 때 수장이 사퇴를 하거나 책임을 지고 나갑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중선위원장을 이 자리에 사퇴하기 원합니다. 마이크는 주시면 안 됩니까? 네, 가져가세요. 아까도 48호가 하시고 그냥 나가셨는데 사퇴하기 전 책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여기 하부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볼 건데 어떻게 자기는 사퇴하겠다고 나갈 수 있나요? 답변에 대해서 대답하고 마지막에 사퇴하고 나가셔야지. 준비를 하고 나오신 건 맞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모함한 사람에게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근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오신 거 맞습니까? 이거를 색칠을 바꾸고 새 중간으로 재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쪽 둘 다? 네, 저희가 후보자라서 그때 11월 13일 날 6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제 중훈이 의원 이제 분들께서 확인을 표 일일이 다 확인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3표가 차이 났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13일 날. 근데 그 다음날 15표로 또 차이 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본목이 또 궁금하고 저희는 진실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사퇴를 하시더라도 확실히 진실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점이 오류가 난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일단은 820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유권자 수는
일단 총 투표한 인원은 825명이고 그리고 총 투표수가 나온 건 828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투표 용지가 덜 나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더 나오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제 세절을 이제 개표를 중단시킨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른 거 그 15표에 관해서는 저희 사범대 부단선위원장님께서 이제 잘못 알고 이제 아까 답변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중선이의 잘못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재투표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잘못 센 거에 대해서. 공고를 번복한 거에 대한 것 같습니다. 아, 공고를 번복한 거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처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못했단 말만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은데요. 뭐 뭔가 잘못된 거 지적할 때마다 말씀이 아예 없으신데 그에 대한 말씀도 좀 저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이걸 잘못해서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좀 불리하다 싶을 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질문만 나오지 공청회. 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일단 그리고 중선 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저도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학대를 열어서 이 세칙 자체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전면 개정을 하고 이제 새로운 중선위가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퇴를 하겠습니다. 저기 투표 인원을 셀 때 확실하게 투표 인원이 잘못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확실하게? 예? 그러니까 투표 용지의 수가 말고 투표 인원을 셀 때 잘못된 점은 가능성이 없습니까? 투표 인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임명부를 받았고 투표한 사람이 사인을 옆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인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숫자를 세보고 맞지 않아 다시 한번 세보고 다시 한번 세봤는데도 불구하고 투표 용지와 그 투표 인원이 맞지 않았기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부터 계속 밀고 계신 분들이 세절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건지 진실규명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한번. 세절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 단대 투표용지가 그렇게 맞지 않았기에 중앙도 당연히 그러한 부정 의혹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희가 판단하에는 단선위원들의 실수가 있었음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표용지를 세절을 한 거고요. 근데 중선위에서는 원래 825장이 들어가야 맞는 건데 단대에서 3장이 더 들어간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중앙 측을 투표함을 까지도 않고 세절시켜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 표가 어떻게 들어간지도 모르는데 중선위에서 그 원인조차 모르는데 그 중앙 측도 세 표가 똑같이 들어갈 거라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처음에 용지를 배부할 때 저희가 한 사람에게 2장에 한 표는 중앙표, 한 표는 단대표를 나눠주고 이렇게 용지를 나눠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상인지 눈으로 확인하신 겁니까 그거? 제가 있던 곳에서는 반대 측 걸 2개 주고 중앙 측 걸 1개 주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발각해서 그 표를 없애긴 했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앙 측하고 반대 측하고 무조건 수가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17호관에서 있었는데요. 그거를 학우분들이 확인을 하고 2장 주셔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하셨는데 다른 쪽 사람들은 다른 학우들이 그거를 다 확인 안 하고 그냥 넣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수학교육과 일반학과 정태진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질문 드렸던 그 질문 답이 안 끝나가지고 마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징계 사유 및 징계 경중에 부적절함 해가지고 지금 2개만 설명해 주셨거든요. 3번째가 사진이고 4번째가 카톡이고 5번째가 투표함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선이 측에서 중선이 측 입장이 이미 중립성이 어긋났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징계 사유가 지금 다 효력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선위원장이 사퇴를 하거나 중선위가 개편이 된다면 이번 후보가 다시 복귀될 수 있는지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그걸 확실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가 중선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중선위원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동안 했던 징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립성을 지켜서 확실히 징계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인정을 안 합니다. 저기요, 캐치 말씀하셨는데 징계 먹이신 거 보면은 다 21조 4항 거의 이거도 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명시되지 않는 징계에 대해서는 중선위에서 이렇게 뭐 회의를 해서 징계를 준다는데 그거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성을 띄울 수 있잖아요. 사퇴하십시오. 중선위원장 답변해주시고 하시죠. 징계 무료 처리하고 이것으로 여기 살리고 선택하러 실시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교육과 일공학번 강동입니다. 지금 아마도 위원장님께서 지금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몇천 명의 학생을
대표한 선거 관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한 200명도 안 되는 인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웃 측을 위한 발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태에 대해서 좀 머뭇거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는 그냥 몇 가지 근거를 해가지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성을 잃었기 때문에 여기서 150명 가까이 된 인원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논리적인 문장들을 만든 게 법인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법입니다. 근데 그 법에 대해서 전혀 설득성이 안 가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들이 너무 많고, 그러한 법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 후보자를 숙청하는 데 도구로 쓰이는 법으로서 굉장히 그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선거관리가 또 제가 말씀드렸죠. 구성에 있어서 각 단대 회장들이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처벌에 대해서 각 단대 학생들이 단대 회장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회장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선관위에다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 단대 회장님 어디 계셔? 아, 지금 선거관리위원으로 계셔. 그럼 이거 누구한테 말해야 돼? 방법이 없네? 좀 있어봐. 어쩔 수 없지. 지금 이렇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학생들의 의견이 묵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건 후보자들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가 학생들을 대표하기 위한 하나의 소신을 가지고 나온 후보인데, 그러한 후보들이 지금 중립성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잘린다라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기호 2번을 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될 게 아니라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성을 가지고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이라고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는, 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빴고요.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충분히 이 인원들 가지고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으로도 지금 충분히 뭔가 회의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직결적으로 사퇴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저희 여기 지금 100 몇 명이 3천 몇 명 아니면 몇천 명의 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냐, 그 자격이 되냐, 제가 봤을 때 저 앞에 계신 6분보다도 훨씬 더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선거에 노력을 하기 위해서 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구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구성은 지금 당장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왜 이러냐? 아, 법이다. 아, 왜 이러냐? 아, 원래부터 이랬던 거다. 잘못됐으면 고쳐줘야 된다고 제가 지금 교수님들이나 다른 수업에서 많이 들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선거관리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의 사퇴, 그리고 그 사퇴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책임을 지고 올라오셨죠. 그 책임에 대한 징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새로 구성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뽑힐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할 거다. 필요하다면은 지금 학생의 분들이 유지를 하면서 임시 학생회를 가지면서 새로운 선관위로 뽑고 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사퇴를 하셔라. 왜 하시게 되는지는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퇴를 하실 때 그냥 사퇴를 할 거냐? 그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징계를 받을 거고 그 징계는 누구로부터 받을 거냐? 그리고 새로 뽑히는 선관위는 누구에 의해서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될 거다.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공천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다 사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수업이 전학대회를 바로 열어서 학과회장 중에 선관위에 다시 꿀릴 거를 약속드리며 이번 측에 대한 징계는 무효처리하고 양측 다시 재선하는 걸로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선위원장으로 계신 총학교 회장님은 거기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자진 사퇴하십시오. 총학생회장으로서의 자질 자체가 지금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장에서 중선이 바뀌었으니까 세치기에 의해서만 원래 명시대로 따지고 다 했던 겁니다. 절대 그런 한쪽으로 저희가 표현된 적도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 한쪽으로 치우친 점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뉘앙스를 보셨다고 말해요. 그런 뉘앙스는 저기 다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거에 대해서는 사직대로 원칙대로 다 있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중선위원장님이 그 모든 책임을 물고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법대로 하죠. 세치대로 하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의때 세치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의 불구심은 안 그래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조정해야 할 공정위원장인데 그런 이야기를 생겼던 말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게 아니라 다 말하니까 제가 막은 거 아닙니까? 아직 저희 질문 안 끝났습니다. 자리 지켜주십시오.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 겁니까? 전학대에 투표하신다고 하셨는데 전학대에서 총학생의 탄핵 투표를 투안을 건의하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개표 현황을 공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공청회는 지금 끝날 것 같습니다. 이미 사퇴하신다고 하셨고 이분도 징계가 무효 처리된다고 하셨으니까 중선위원장으로서 사퇴를 한다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 전학대에서 하신 말씀 이미 이번은 중선위가 사퇴를 하면은 이번 후보자들은 이때까지 받은 징계는 무효 처리되고 다시 복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전학대에서는 그 안건이 총학생의 탄핵소에 대해서 그 안건을 추천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탄핵권은 이 시기상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학대회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뽑아야 된다면 그 위에서 어떤 한 기구가 이 모든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탄핵권은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총학생 회장님이 사퇴를 해버린다면 나머지 행사를 누가 진행할 겁니까?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총학생 회장만 총학생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부서 간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부서 간부들 전체의 사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질의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총학생회장님의 중선위 위원장의 사퇴 그리고 총학생회장님의 총학생회장 자리 사퇴를 원하는 것이지 그 학생의 전체 해산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퇴를 하셔도 그 밑에 분명히 간부들이 있고 그 분들에 의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 말씀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하는 자리가 중앙선거위원 관리 때문에 일어난 거지 총학생회장 자질 때문에 나타난 것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춘천대학교 학생들을 모두 다 대표해서 총학생회를 사퇴하라고 할 권리는 이렇게 저희가 선동하는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먼저 저희가 중심 사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원을 교체하는 것이랑 이번 징계가 끝나고 징계가 없는 걸로 하고 재선하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총학생회장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장에서 나오시고 일단 그러면은 이번 재선부터 하고 그 중요한 사안부터 끝내고 저희가 그거는 또 다시 자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는 지금 선거관리에 관한 거니까 총학생회장직까지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맞다고 보는데 이때까지 해왔던 총학생회장직까지 이것과 연관시켜서 한 번에 지금 이 자리에서 몰아가지고 사퇴하라고 말씀하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보는 눈앞에서 강요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지금 이 자리를 물타기 하는 것 같고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지금 이 회의 선거에 관한 거 그것만큼은 확실히 책임진 자세를 보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위해서 다시 재선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총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오히려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올바른 모습 못 보여주셨으니까
그거를 채찍을 삼아서 더 올바른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퇴보다는. 알겠습니다. 재투표가 48호감만 하니까 전부 재투표입니까? 심계 처리가 무효가 되고 1, 2번 최선한 걸로 갖다 동의했습니다. 다른 반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각대 말씀이십니까? 원래 전체예요. 반대 후보자들은 사회각대만 찬반 투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명이 되면은 그 전에 투표는 다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럼 다른 반대 당선까지 무효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의심이 되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죠. 중앙을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학원에만 다시 반대 후보를 투표하고 다른 데는 다 중앙만 준비하는 걸로. 다른 반대는 중앙만 다시 재선을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치가 지금 48호가 표가 잘못되어서 48호가는 재투표를 하신다고 얘기하셨고 지금 현 그러니까 사퇴하시기 전에 중앙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런 일본에 대한 찬반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사퇴를 하신다고 얘기하셨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진다면 나머지 반대들도 이 1번, 2번에 대한 재투표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투표소에서 부정투표가 나온 거는 다시 1, 2번 측이 다시 재선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48호감만 재투표, 중앙 측은 48호감만 재투표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 그 전에 있었던 결과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전체를 다 투표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중앙 전체입니다. 중앙만 왜 전체? 중앙 전체랑 사회각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찬반 투표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앙만 전체를 할 거면 다른 당과장 전체로 해야 되고 48호감만 할 거면 48호감만 하셔야 되는데 왜 중앙만 전체를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오. 그럴 거는 다른 정도로 다 해야죠. 순서위에서 잠시만 이렇게 회의 좀 해도 되겠습니다. 문제에 관해서 중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정분한데 잠시만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어디가? 수진언니. 전 4번데요.
다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학생들이 지금 여러분이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학생들이잖아요. 발전을 위해서 뭐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야지. 좀 공개한테 해가지고 이런 요런을 해가지고 하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네, 처음 그러면은 저희가 처음부터 공격을 했을까 아니면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중선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중선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답변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수첩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게 중선이를 지금 투표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부 사퇴를 했어요. 아까 누가 자꾸 사퇴 원하시면 사퇴했어요. 그럼 그 원자 학생위원회 꾸려가지고 당선이 꾸려가지고 투표합니까? 시간이 문제인가요? 기성회비 관련이랑 이번에 MT 터지고 세월호 터져서 MT에 굉장히 민감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끌어갈 게 이번에 총학인데 그 총학을 뽑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죠. 그것까진 맞죠.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정당성이 지금 문제가 돼서 공천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랑은 좀 말 잘못하셨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학 뽑는 거 아니에요. 8천하고 여러분이 뽑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중립을 지킬 뿐이에요. 독립성을 어겼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바로 당근. 그러니까 제 말은 사퇴를 여기서 여러분이 요구하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아까 사퇴를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책임지고 아까 결과적으로 2번 대선하고. 당선인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정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측에 징계를 무효화시키고 전학대를 열어서 공정성 있게 하대를 하죠. 다시 중선위를 꾸려서 그 중선위에서 이제 부분 투표를 할 것이냐, 전체 투표를 할 것이냐, 이제 전학대회를 꾸려서 새로운 이제 중선이 진행하에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십니까? 네. 다시 결론 드리면은 지금 중선이는 해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학대에서 새로 꾸려지는 새로운 중선이 측에서 만약 재투표를 하게 된다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재투표를 할 것인지 그때 중선이 측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어서 이 답변을 끝으로 저희는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아.